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지도당 연석 전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임신감금 독중 투쟁하시는 1365일째라는 날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는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이시고, 아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러한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들이 중국 대령 정국이 지금에는 정말 힘든 크리스마스를 보낼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중국 대령으로 사투를 부리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께 꼭 이겨나셔서 사회로 환원할 수 있도록 사회로 다시 돌아오셔서 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중국 대령의 사투에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과 많은 봉사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 폐렴 상황에서도 1365일째 불법 거짓 탄핵에 의해서 독중 투쟁하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강건하심과 빠른 무죄 석방을 요구합니다. 특히 동부구치소나 서울구치소에서의 확진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배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보면은 그들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참 집권을 하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권 과정도 거짓이었고 촛불도 거짓이었고 집권 이후에 하는 행태는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과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역사 침탈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불과 4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미래의 젊은 세대에게 고통을 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확연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굴종하고 거기에 비굴하게 침묵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힘들더라도 그들과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그것이 2020년 상 우리에게 주어진 국민의 도리이고 역사적 책무면 우리 공화당과 자유파 국민들은 역사 앞에 당당한 투쟁을 해야 합니다. 투쟁 기간이 4년이 넘어가고 이제 5년 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우리 공화당이 예측했던 우려했던 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은 가속화되고 사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크게 대한민국의 안보 부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얘기했던 한반도의 새로운 국제 질서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한미일 연대, 한미 동맹을 통한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김일성 3대 세석 교조주의 공산주의자들과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반미주의, 토착발갱이 세력들에 의한 이 사회주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끝없이 기업을 탄압하고 세금을 올리고 국가의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서 국민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정권이 사회주의 지금의 문재인 제2의 문재인 정권이 된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무너지는 사회주의 경제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세 번째는 문재인이 후보 당시에 주장했던 주류 세력의 교체. 그것은 이미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검찰, 경찰 모든 권력기관의 권력을 호남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사람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들이 하나 남은 것이 바로 네 번째입니다. 국민이 거기에 침묵하고 거기에 저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국민의 저항만 막으면 그들이 생각하는 사회주의는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100년 전쟁을 완성하는 그 해가 바로 2021년 내년입니다. 붉은 프롤레타리아 혁명 1907년 이후에 100년 전쟁을 완성하는 그 100년 전쟁의 완성이 기적의 나라, 자본주의 상징의 나라,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수많은 국가들이 모델로 삼았던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큰 죄책감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4년 전 그 사실을 확신했고 그들의 사회주의 진로의 방향을 꺾기 위해서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민들께서 저희들의 충정과 이 역사의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우리 공화당이 많은 힘든 역경의 길을 가고 있지만 얼마 멀지 않은 시간에 국민들의 헌법적 가치인 대국민 저항운동, 즉 반문재인 투쟁이 전개되고 그 투쟁은 바로 대한민국의 붉은 세력들을 몰아내는 그날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통해서 감옥에 계시는 옥중 투쟁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 조금이라도 힘을 드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과 건강 기원을 위한 크리스마스 추리를
서청대 입구에 설치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추리의 의미는 단순한 크리스마스의 추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의 저항의 상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자유를, 그 한마디에 국민의 저항이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인신강금하고 있는 서청대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설치함으로써 온 세계에 알리고 전 국민에게 알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리 설치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당 사무처 분들과 동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공화당이 또 천만의 무죄 석방 공보가 행동으로 실시하고 전국의 많은 외국 예당 동지들께서 서명을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원래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제10차 서명부 전달식이 있습니다. 오늘 서명부는 20만 6천 부 가까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토탈 226만 부의 서명부, 국민의 마음, 댓글론, 분노의 국민의 마음을 담은 서명부를 대법원에 전달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거짓 선동으로, 음모로, 기획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인신강금 항의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추호의 흔들림이 없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땅같이 강건한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굉장히 아프시고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가시지만 그분의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과 우리 국민에 대한 걱정은 이 크리스마스를 맞는 오늘도 끝이 없음을 느낍니다. 하루라도 빨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셔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체제 수호 자유혁명의 선봉에 서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자유혁명은 바로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어서 붉은 세력들을 축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자유 국가의 중심이 되는 그 길을 여는 것이 자유혁명의 길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 자유혁명의 선봉에 서서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심장에 그 투쟁이 옳았고 진실되고 정의로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을 하셔도 됩니다. 자유혁명 그 성공의 그날까지 자유파 국민들과 우리 공화당 또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과 우리 공화당 동지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특히 코로나 중국 폐렴으로 힘들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정병철 대표와 또 코로나와 싸우고 계시는 허평한 대표를 비롯한 동지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에 청와대에 수색영장을 들고 청와대의 문을 열어달라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생기도록 한 첫 번째 서울지검장이 바로 이영렬입니다. 이영렬의 토사구팽은 정권을 잡자마자 바로 일어났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정직 2개월 또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국정농단이라는 거짓을 만들어내고 문재인 정권의 이 장기 집권 업무에 충실하게 망나니 칼을 춤을 췄던 윤석열의 토사구팽을 우리는 추미애를 통해서 목도하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을 출마하겠다는 안철수는 이미 민주당에서 공동대표,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바로 얼마 가지 않아 민주당에서 쫓겨나는 토사구팽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본인이 필요하면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도 끝까지 탄핵해야 된다고 했던 안철수, 본인의 집권력 대통령병에 걸려서 국민의 안위는 무시하고 좌파들에 붙어서 끝까지 문재인 집권을 도와줬던 안철수가 보수 대통합의 후보가 되겠다고 스스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는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좌파 사회주의자들한테 토사구팽된 안철수는 이제 국민에 의해서 심판만이 그가 갈 길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종인은 민주당에서 비대위를 맡아서 민주당을 이끌었던 자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집권에 최선두에 섰던 자입니다. 좌파들에 의해서,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토사구팽된 김종인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감을 느낍니다. 그런 자가 국민들께서 뽑아준 보수정당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체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로 가는 문재인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로 굴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2의, 제3의, 제4의 토사구팽의 행태가 나올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다급하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그들의 독재 행태들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거기에 대비하고 앞으로도 우리 공화당은 흔들림 없는 저항의 불꽃으로 최선봉의 투쟁의 선봉자, 자유혁명의 투사, 그런 날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많은 어려운 분들께 평화와 자유와 희망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기원드립니다. 우리 조지 대표님께서 크리스마스 인사를 굉장히 잘 하셔가지고 제가 뭐 특별하게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1365일 동안 감염 상태인데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건강을 지키셔서
나올 때까지 건강하실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까지 후원해주신 우리 후원하고 지원해주신 우리 애국당, 우리 공화당 애국 동지 여러분들이나 또 해외 동포 여러분, 또 우리 당을 성공하는 국민 여러분들, 또 코로나 사태로 해서 고생하시는 허평한 장군님이나 다른 여러 그 선배 동지인들 고생스럽겠지만 끝까지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같이 투쟁해 줄 것을 크리스마스 이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신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이쯤 되면은 이제 우리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해서 국민한테 겸허히 사과를 하고 앞으로 겸손하게 거짓이 없이 솔직하게 국민한테 이렇게 된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오히려 언론 탓하고 이낙연 집권당 대표 하는 말 보니까 또 청와대 태도를 보니까 자꾸 남 탓하고 말이죠. 그 백신 아무튼 팩트가 다 나왔잖아. 올해 연말부터 40개국이 전 세계 40개국이 접종을 시작하는데 대한민국은 시작은 그래 말이죠. 그 1000만 명분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영국에서 만드는 거 옥스퍼드 연구소하고 그거 아직 최종 임상시험도 안 끝나서 계약은 했다고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것도 내년 상반기 3월까지 1000만 명분 들어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어제 중앙일보 탑으로 나왔는데 75만 명분만 2월 달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2, 3, 4분기 나눠서 들어온다고. 도대체 그럼 우리 국민한테 한 이야기가 정부가 전부 거짓이잖아요. 뭐 저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 몇 개월 전에 오히려 뭐죠 파이버사 등등 유명 제약회사들이 우리 대한민국하고 계약 체계를 원하는 뭐니 헛소리 하더니 아무런 근거도 없고 오히려 지금 외국들은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국가 원수가 직접 나서서 정보기관까지 동원해가지고 백신 확보에 총력전을 기울이는 전쟁과 같은 이런 총알만 안 들었지 방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거꾸로 K방역이나 자랑하는데 1조 달러 썼다고 합니다. 백신 확보하는데 돈을 쓴 게 아니고 그 이종구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 서울대 질병관리본부장을 노무현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2번 지내고 현 정부에서는 보건 타스크포스 팀장이라고 하는데 2차례 건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청와대 그 보건당국자회에서 2월달, 6월달 제가 알기로는 백신 확보 안 되면 큰일 난다. 들은 채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근데 무슨 대통령이 몇 차례 백신 확보 주문했다고 청와대에서 이제 뒷북치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이 정권은 국민을 섬기는 정권이 아니라는 거. 보건 방역 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건 뭐 전쟁터에서 총알도 없이 빈총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싸워야 되는 이런 허허벌판에 지금 2021년도를 맞게 됐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네팔과 같은 나라도 국민 숫자보다 더 많은 그런 백신을 확보했다고. 후진국들도 확보해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총력전을 하고 있는데 K 방향만 자랑하다가 거리두기로 뭐 우리가 전쟁 치를 겁니까?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 신문에 막 잠깐 나온 겁니다만 다른 신문도 아니고 메이저 신문에 잠깐 보도된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주요 동맹국 지도자들 훈장을 주는 게 있었어요. 동맹국으로서 그동안에 미국과 가치를 같이 추이하고 중국 공산당과 같은 전체주의 세력을 견제하는 데 좀 공로가 있었다. 그래서 많은 나라는 주지 않는데 아시아에서는 이제 일본과 호주, 일본은 뭐 아베 총리하고 호주는 수상이 이렇게 선정이 되는데 대한민국은 빠져버렸어요. 동맹국인지 그냥 허름한 좋은 동맹국인지 알 미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들어가 있지도 않더라고.
지난번에 코드 문제 가지고 뭐 고민 좀 해보겠다고 그러고, 또 5G 문제 이거 가지고 화이자 문제, 중국의 그 화웨이 문제 가지고 미국에서 수차례 얘기하는데도 민간기업 문제라고 정부에서 간섭받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백신 확보 실패하는데 동맹국들로부터 신임을 얻으니까, 신임을 얻지를 못하니까 백신 확보도 안 된다. 도와주겠습니까? 이게 단지 이게 방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맹국들 사이에서 신뢰의 문제가 없어지고, 이게 대한민국 우리 동맹국이 맞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백신 확보도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건 총체적인 문제인 거예요. 국격이 떨어지고. 이제 주한미군은 이번 주부터 백신을 만난다고 그런다잖아요. 예? 그 들어와가지고. 지금 미국 대통령은 이거 백신 확보를 갖다 이제 군사 물자 수송 단계까지 대형 수준으로 이걸 확보해가지고 국민을 안전한다. 이 정부는 아직도 언론 탓하고, 그 무슨 백신 확보 위원회 무슨 팀장이라는 놈은 국민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부작용이 없을 때 한다 이런 헛소리 나오고, 이거 군사 제품을 해부하듯이 당장 뭐가지 쳐야 되는 이런 자들이 지금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집권 세력으로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그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한 말이 미국에서 좀 계속 좀 회자가 되고 있어요. 북한 핵 미국도 5,000개 갔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누가 그 과거에 북한 핵 협상했던 그 수석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니 자기들이 북한에 과거에 북한 핵 문제 협상할 때도 그런 논리를 얘기한 적이 없대요. 이거 대한민국의 무슨 주사파 정부가 김정은이 대변인이 아니고 김정은이가 위임한 정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위임한 권력입니까? 이건 도가 넘어도 한참 넘어도, 그것도 대표 발의한 사람이 송영길 의원 아니에요? 대북전단 금지법?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을 세금을 줘서 우리 국민을 지켜달라고 부탁한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일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선봉장에 있는 주사파 핵심 인사들,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나라를 다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신 확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들이 다 펴져가지고 도대체 저 나라는 도와줄 마음이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그 토크에서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그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CSIS에서 또 새로운 그 연구보고서가 나왔는데, 60여 명의 주요 그 전문가들 미국에서 앞으로 미국의 동맹 전략에 관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 한 25페이지 소개했습니다. 여기 이제 앞으로 미래 동맹의 핵심은 기술에 근거한 기술 동맹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은 그 대상국에 빠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이런 나라 핵심 축인데 대한민국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추락하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대한민국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세력이 아니고 국민을 혹세무민하고 국가를 파괴하는 세력이 만들고 있는 망국의 현장이다.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아까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공화당이 원외 정당입니다만은 45만 당원이 똘똘 뭉쳐서 목소리를 해야 되겠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 당이 당원 숫자에서는 3위 정당이라고 저도 다시 확인해봤어요. 지금 말씀 듣고. 더불어민주당이 뭐 1등이고 국민의힘이 2등이고, 우리 당원 숫자는 우리 공화당이 3위입니다. 3위. 우리가 별로 원내 의석은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좋은 날이 올 때까지 같이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먼 길까지 와주신 지도당 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원래는 길거리로 나가면은 연인들이 손을 붙잡고 있고 트리가 환하게 점등이 돼 있고 길거리가 환하게 빛나야 되는데, 요새 길거리에는 사람도 없고 가게는 문 닫은 집이 태반이고, 또 문을 열고 있어도 그 안에 손님이 없는 상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중국 폐렴의 문제였었고, 우리 공화당이 작년 초부터, 올해 초부터 이야기했었던 중국인 출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겨울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은 이루 다 말을 할 수가 없죠. 굉장히 무능하고 오만하기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능함이 여론전 그리고 언론 플레이로 감춰져 있었지만 결국은 경제와 보건, 즉 과학 문제는 덮으려고 해도 덮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번 백신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백신 구매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계약을 했다. 그리고 뭐 한 1000만 명분을 들여오기로 했다.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아스트라제네카가 튀어나올까? 백신도 우리는 이제 백신이라고 하나로 부르지만은 실제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하고 있는 거는 메신저 RNA라는 그 물질을 지질에 감싸서 몸 안에 투여를 하는 거고, 그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바이럴 벡터라고 해서 바이러스를 몸 안에다 집어넣어서 그것을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스트라제네카가 인기가 별로 없느냐, 그리고 효능이 떨어지느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원래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신약들은 효용성이 굉장히 널뛰기를 합니다. 용량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사람에 따라서 또 심지어는 인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를 해서 인체를 감염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또는 개개인의 하다못해 DNA에 따라서도 발현이 되는 정도가, 또 몸이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왜 아스트라제네카였을까? 저는 SK를 봅니다. SK 바이오팜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김여정을 불러들여서 셰라톤 워커힐에서 묵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정권과 SK는 너무나도 자꾸 그림자가 서로 겹칩니다. 설마 백신 문제에서조차도 국민 생명을 담보로 각 기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또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한결같은 것이 하나 더 있죠. 북한 사람. 이인영 씨는 계속해서 지금 나라 전체가, 국민들이 안전한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나도 맞고 싶다라고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이인영은 엊그저께도 북한과 백신을 나눠야 된다고 합니다. 북한이 안전해져야, 북한 사람들이 중국 폐렴으로부터 안전해야 대한민국 국민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렇죠?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교역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혹시 그게 얼마 전에 북한에다가 석유 몰래 갖다 주고 중국에 납부된 우리나라 선박, 이런 밀거래가 너무 많아서, 북한 사람과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밀거래가 너무 많아서 북한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말을 해도, 그리고 정권을 잡았어도 해서는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겁니다. 이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정권 안위와 북한만을 바라보는 정권은 반드시 끄잡아 내려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투쟁을 해온 게
어느덧 5년 차가 돼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감옥에 계신 지 1365일, 3년 9개월째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공화당, 즉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무효를 방해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그들이 탄핵 무효에 탈을 쓰고 문재인 정권에 불종하고 또 보수를 분열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희망의 불꽃은 우리들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파 분열을 분열자다 뭐라고 해도 우리는 미리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당은 우파 정당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님의 사진조차도 내려버린 사람들입니다. 얼마 어제였군요. 주호영이 페이스북에다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백신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님, 백신 문제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6.25 때 서울을 버리고 도망간 이승만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이 참 나쁜 사람은 이런 정당이 어떻게 보수 정당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원내대표를 하고 앉아 있고. 우리 공화당은 국민의힘과는 결이 다른, 전혀 이념과 정체성이 다른 정당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다른 말 같은 소리 하나에 휩쓸리고 그들에 동조하지 않는 강한 이념과 투쟁심과 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대표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하늘에는 영광을, 땅에는 평화를,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과 당원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과 번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시에 대법원 앞에서 제10차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서명부 전달식이 있습니다. 요즘 인적 통제가 심해서 당의 지도부만 참석해서 서명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 전체 226만 부가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병합 심리가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열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중국 폐렴 핑계 될 겁니다.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또 우리만이 전국에 있는 국민들께 박근혜 대통령 억울한 이 불법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께 우리의 마음을, 현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청대 입구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점등식 또한 그 지역의 의왕시, 또 구치소, 경찰서 이런 곳에서 굉장한 탄압이 있습니다. 오인 금지를 내세워서 이러한 탄압의 문서들이 우리 공화당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점등식에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내일은 또 서청대를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 분 한 분 오시더라도 거리두기를 철저히 해주시고 모여서 혹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보시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경건하게 박근혜 대통령께 자유를 그러한 우리의 메시지가 경건한 가운데서 알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집회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참여하는, 혹은 참여가 어려우시면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고 투리에 와서 서청대 입구를 보시더라도 머무는 시간은 그냥 걷는 시간 정도로 머물러 주시고 그냥 바로바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공화당의 국민의 바다로 가자는 그러한 우리 공화당의 목표는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도당 위원장 연설회의를 통해서 제가 시도당 위원장님들하고 개별 면담을 하겠습니다. 지도부에서는 2021년 새로운 조직의 출범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연임하실 분은 연임하시고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 중에서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그만두시겠다는 분도 계셔서 제가 오늘 개별 면담을 통해서 다음 주에 어떠한 방법으로 조직을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위원장의 목표가 200인데 우리가 한 125명 정도 됐습니까? 120명이 되어 있고 당협위원장이 이제 차근차근 조직위원장의 당협위원장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7월 4일 날 제2기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6개월이 다가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고 3기 시도당 위원장은 2021년 1월부터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원 당규에 있는 대로 진행을 하고 당원 당규가 필요한 조정도 좀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조직위원장에서 당협위원장 구성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가려면은 수개월이 또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공석 중인 시도당 위원장도 계시고 또 사의를 표명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지도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기 때나 2기 때나 가장 선봉에 서서 고생을 가장 많이 했던 분들이 전국의 시도당 위원장 분들이고 특히 지금 2기 시도당 위원장님들은 우리 공화당이 제3당으로 자리 잡는데 가장 힘을 많이 쏟아주신 분들입니다. 그만큼 주변에 여러 가지 칭찬도 있지만 그만큼 주변에 오해도 많은 부분들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잘 견뎌주시고 또 이겨주셔서 오늘의 우리 공화당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6개월 이제 2기 지도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화당의 성패가 걸려 있다 이래 봅니다. 그만큼 당대표인 저로서는 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했던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혁신 개혁을 요구하고 또 인적 쇄신을 요구하면서 당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운 인재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당을 위해서 고생했던 많은 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또한 공로 또한 작지 않습니다. 당대표로서 그것을 적절하게 어느 것이 베스트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확장과 선명이라는 또 목표, 또 당을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개혁이라는 그 목표, 이 세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할 것인가. 또 우리가 그동안 매주 집회를 통해서 존재감도 나타내지만 투쟁의 열기도 더 높이고 확장성도 많이 되고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 목표의 달성도 차근차근 했지만은 중국 폐렴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은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사실은 지금 백신 문제가 저들이 몰라서 안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이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저는 그 부분에 예의주시합니다. 특히 그냥 쉽게 백신을 너희들이 실수를 해서 확보를 못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좌파들은 그 정도로 허술하지가 않아요. 허술하지가. 그것은 또 되치게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정치적이다. 굉장히 정치적이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그런 부분에서 예의주시하고 또 안타까운 것은 국민이 많은 기대를 특히 자유파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들만의 정당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제 생각은 지금 바깥에 여러 정당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파의 정당들도 그냥 시민단체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정당의 모습을 좀 갖춰주면 좋겠다. 그것도 조직과 또 재정과 이념이 확실한 그러한 정당이 좀 갖춰지면 좋겠다. 그러므로 해서 당대당의 어떤 모습들을 연대와 통합의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바깥 소위 제야의 단일 후보 어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야의 단일 후보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 단일 후보가 참 부족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민의 힘이지만은 승리를 위해서 그들과의 단일 후보 과정을 거치는 그러한 방법들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낙관적이라보다는 굉장히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 거다. 결국은 우리 공화당 밖에 남을 가능성이 없다. 왜 지금 정당을 만든다는 분들이 벌써 6개월 가까이 총선 끝나고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저는 한편 봅니다. 바깥에서 말로만 들던 분들이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이 정당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만들어놔도 그것을 우리 당과 같이
40만 또 당을 운영할 수 있는 책임당원, 이제 우리 공화당이 100만 당원에 10만 책임당원 목표를 이룰 겁니다. 그 정당을 운영하고 그 정당이 또 말로만 하는 정당이 아니고 행동하고 투쟁하는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여기 계시는 지도당 위원장님들이 또 우리 당원분들이 사실은 기적을 만든 거예요. 전 세계사에 한 번도 없는, 정말 한 번도 없는 정당을 만든 겁니다. 아마 이 정당이 자유혁명을 완성만 한다면은 새로운 정당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거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자 하는 자유우파, 자유민주주의 체제 블록, 반공산주의 블록, 이러한 모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당의 개혁 실현이 지금 이제 반은 넘어섰다 이래 보는 거죠. 우리가 목표하는 그 100만 당원, 10만 책임 당원의 헌합이 이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집권 정당으로,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면 될 겁니다. 수많은 인재들은 많습니다. 그 인재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그분들에 대한 적정한 대우를 해주면서 어떻게 그분들을 모셔와서 인재의 바다를 만들 거냐는 것도 당대표로서는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을 거의 매일 만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한 분 한 분씩 만나서 얘기를 듣고, 또 우리 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또 바깥에서 우리 당에 들어오지 않지만 연대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번 내년 4월 재보궐선거는 하나의 과정일 겁니다. 우리도 후보를 내고, 또 지금 소위 신당 창당하고 있는 그러한 당에서도 후보를 내겠죠. 갈 길은 제가 벌써 한 2달 전인가요? 제시를 했죠.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고, 제야 단일 후보죠. 그 다음에 첫째는 우리 공화당 후보, 두 번째는 제야 단일 후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권 단일 후보. 이 과정을 우리는 추진할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추진하고, 그것이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정당을 만들어 보면은 이제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시게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힘들게 이 과정을 이끌고 왔는가라는 것도 이제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바깥에서 보면은 쉽게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33년 정치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러한 정당을 갖추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이루는 그 중심에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계시고, 전국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계신 서명대 동지들이 계시고, 또 시도당 운영위원님들, 또 책임당원님들, 당원은 아니지만은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우리 공화당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전직 국회의원들도 만나서 장시간 얘기를 좀 나누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봤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기로 했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공화당이 더 선명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또 조직 시스템화가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더 강해져야 된다. 외부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우리 공화당의 모습은 다음 보궐선거를 통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한 단계 업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그 이후에 1년의
이 대통령 선거 준비와 1년 7, 8개월 동안의 지방자치선거의 준비, 또 그 이후에 2년 6개월의 국회의원 선거의 준비,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제가 전당대회 때 5가지에 제시했던 내용과 대구 간담회와 울산 시당 개소식 때 제2의 구상을 발표를 했고요. 이제 세 번째 상황을 지금 그림을 그려서 그려나가겠습니다. 어떤 당원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착실하게 하나하나 그 당원분들 걱정을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우리 공화당이 정도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요. 그렇다 보면은 또 당원들 간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은 그 부분을 당대표인 저나 지도부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오늘 내일 행사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오늘 병원에 가서 참석 못했는데 송영기 실장이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실장 송영길입니다. 앞서서 대표님께서 24일, 25일 행사를 너무 자세히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첨가적으로 우리가 좀 인지해야 될 그런 상황들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24, 25일 행사를 위해서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협상을 이제 진행을 해왔었는데, 물론 이제 구치소 쪽, 의왕경찰서, 의왕시청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제 그쪽 이 세 군데 기관에서 처음에는 이걸 크게 생각을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크리스마스 추리 조그만 거 이런 걸로 해서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1월 3일까지를 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진행하는 걸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를 하면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5m, 6m 이걸로 하다가 보니까 이게 계속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안 된다 이런 식의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24일 행사, 크리스마스 행사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를 이라는 우리의 어떤 염원, 이런 주제로 오늘 크리스마스 점등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오늘 18시에 열리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건 지도부만 일단 9명으로 오늘 점등식을 진행하는 걸로 하고, 오시는 분들은 그냥 오셨다가 한 바퀴 돌아서 가는 그 정도가 아니면 왜냐하면 그 시청이나 또 경찰 구치소 측에서 체증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지나 이런 거를 지금 쉽게 올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또 일부 내린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임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감염병에 의해서 이것이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간은 제한적이고 위축된 점등 행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도부 중심으로 오늘 점등식 24일 하고요. 또 25일 집회 부분이 이제 대표님께서 다른 이제 명으로 바꾸셨지만은 크리스마스 행사 이렇게 해서 집회 내용을 저희가 좀 바꿔서 이제 우리 이미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장미꽃을 들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구치소나 의왕경찰서 이런 쪽에서 그 문제는 비공개 때 하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하겠습니다.